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금일까지는 추가 상승세를 가져가진 못했습니다만 시가 대비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4일간 20% 정도 반등폭이 컸었는데 2% 미만 이런 하락은 애교로 봐줄 수 있겠습니다. 일희일비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대감 계속 살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금일은 두산그룹이 테스나 인수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시장 흐름과 종목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무료 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매일 두산중공업에 대한 실시간 이슈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실시간 시장 분석 오늘 같은 경우는 폴라릭스 웍스 이렇게 종목 소개도 드렸습니다. 1월달 낙폭에 이어서 2월달 시장도 상당히 변동성이 큰 흐름인데요. 2월달 초반 반등의 그림도 그려나갔지만 또 러시아 또 악재로 인해서 다시 침체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을 다시 냉정하게 지켜봐야 하고 수급과 테마 이동이 빠른 요즘 시장 대응하지 못한다면 또 하루 만에 마이너스로 바뀔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여러 이슈들의 변동성이 크고 매수 타점 잡기가 난해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충분히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이렇게 계좌 없으신 분들은 서브 계좌로 개설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 간단하게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잡을 수 없이 변화하고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돈바스 지역의 독립에 대한 승인 그리고 군사행동이 임박했다라는 이유로 미국 지수 선물 하락이 되었죠. 그러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좀 확대된 오늘의 시장이 아니었나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업종이나 시가총액 대형 종목 이렇게 대부분 하락을 이끌었고 전쟁 관련 테마 쪽으로 수급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전쟁 관련해서 천연가스라던가 또 유가 곡물 등등등 이쪽으로 좀 몰리기도 했는데 여기에 또 중국 지수 그리고 홍콩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글로벌 증시 자체도 좀 좋지 못한 흐름에서 우리 시장도 여전히 부담감을 떠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초반 1% 이상씩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또 만족할 만한 반등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막판까지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3%, 코스닥은 1.8% 이런 하락세를 이어갔고 러시아발 악재가 좀 장기화되면서 시장 자체는 언제든 변동성이 클 수 있고 휴장이었던 미국장 흐름을 보고 또 이번 주 방향성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2,300개가 넘는 이런 종목들 중에서 좀 300여 개도 안 되는 종목들이 좀 상승만 할 정도로 어려운 이런 흐름이었고 오늘 외인들은 코스피 3,200억, 코스닥은 480억, 그리고 선물 시장은 2,4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를 더욱 극대화시켰습니다. 지수도 좋지 못했고 수급도 이렇게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수도 반등이 어려웠던 장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1월달 낙폭에 이어서 2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길어지면서 힘든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월 또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좀 바닥을 한번 다졌던 시기도 있었고 그 이후에 2월달 초반 반등하는 흐름을 가져갔었죠. 다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었겠지만 재차 급락하는 이런 흐름을 또 보여주었고 최근에는 이렇게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중요한 지지 구간인 2700포인트에 좀 접근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80포인트를 깨고 내려오면서 861선 사수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두산중호 같은 경우도 시장 흐름에 따라서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고, 지난 1월달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14% 정도 하락 대비 이번 달은 5% 정도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장에서도 좀 잘 버텨나가고 있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어제 저녁에 나왔던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보셨을 텐데 테스나 인수설이 풍문이다 아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좀 무성했는데 두산에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 관련해서 좀 테스나 검토 중인 건 맞지만 아직까지 구체화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추후 뭐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1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한다 이렇게 좀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 반도체 테스트 1위 업체인 테스나 인수한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협력사로 유명한 국내 1위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 테스나가 이르면 이달 새 주인을 맞을 전망이다.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테스나 보유 지분을 전량 두산그룹 매각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매각 협상이 탄력을 받았다. 두산이 인수 추진 중인 테스나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엔지니어링 업체로 2021년 매출 2,075억 원, 영업이익 540억 원,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추정 인수 가격은 4,600억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뭐 테스나라는 회사는 시가총액 한 7천억 정도의 좀 회사로 코스닥에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죠. 뭐 2020년 기점으로 매출액이 1,000억 이상으로 점프를 했고 영업이익도 500억대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400억 이상, 부채 비율도 한 103%로 상당히 좋은 부채 비율을 갖고 있고 뭐 적자 없이 실적으로 보면 알짜배기 회사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1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또 이달 중 테스나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매각 대상은 에이스 에쿼티 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30%다. 지난 2019년 11월 2천억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해 테스나 경영권을 인수한 지 2년여 만이다. 현재 업계에서 알려진 테스나 매각가는 약 4,600억 수준. 지난해 첫 인수 협상 당시와 비교해 600억 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두산그룹은 내부 자금 2,300억 원에 더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300억 규모의 인수금융을 조달해 인수 대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인 두산그룹은 테스나 인수로 캐시카우가 용이한 계열사를 추가하게 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두산그룹은 테스나 계열사로 확보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올해 기점으로 실적이 본격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두산밥켓과 더불어 테스나가 그룹의 새로운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수설이 좀 나오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나요? 뭐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모두 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두산그룹에게 테스나 인수가 이제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만일 인수가 되고 2022년 그리고 2023년 나와 있는 실적 잠정치로만 봤을 때 대충 이 두산그룹이 왜 인수를 하려는지는 이해는 되실 겁니다. 재무적으로 그리고 실적으로 앞으로 반도체 패키징 시장 규모 대비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먹거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면 당연히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두산그룹이 과연 인수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이런 부분도 좀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인수 대금이 4,600억 중에서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절반은 이렇게 금융권에서 조달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겨우 안정화를 찾고 유상증자로 자금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금융권에 빚을 지게 되는 게 아닐지 우려감도 상당합니다. 그럼 과연 이런 자금들은 어디서 좀 나온 걸까요? 두산이나 두산밥켓이 이번 분기 실적을 최대치로 달성했다라고 해도 연결 회사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쉽게 결정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번 유중으로 우리 사주가 청약이 대출 부분으로 좀 미달이 되었고, 대주주 두산이 70%밖에 두산중공업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투자금을 좀 세이브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게 또 계속 준비를 해왔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두산그룹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던 부분, 한창 좋았을 때 무리한 회사 인수와 사업 확장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에서 이제야 좀 살아 돌아온 경영진이 대책 없이 이런 인수 카드를 꺼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금융권에서 끌고 온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채무를 다시 이행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금융권에서 그만큼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건 두산그룹의 재무 건전성이나 신뢰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인수가 되어서 만일 캐시카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테스나의 지분이 어느 회사 밑으로 두산 쪽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두산중공업도 비중을 좀 가져갈 건지에 따라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지켜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한 달 이내에 공시를 하거나 뉴스 계속 찾아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보시면 채권단 졸업 앞둔 두산중공업 수소 풍력 등 신사업에 8천억을 투자하겠다. 채권단 졸업이 임박한 두중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8,061억 원을 수소터빈을 비롯 풍력수소, 4세대 원자력 등 신성장 사업에 투자를 한다.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1조 1,500억 원 중 6,400억 원을 포함해 총 8천억 원을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수소터빈 등 신성장 사업에 투자를 한다. 이번에 투자하는 분야는 크게 대형 가스터빈, 수소터빈, 풍력, SMR, 연료전지, 3차원 3D 프린터, 수력, 태양광 등이다. 이 중 투자 금액이 가장 큰 부분은 가스터빈, 수소터빈이다. 5년 동안 3,200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또한 풍력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해 같은 기간 1,980억 원을 투자한다. 향후 풍력에너지 시장 성장이 크다고 보고 기존 5.5메가와트 모델 외에 8메가와트 국산화 모델을 개발하고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설비 최적화 및 확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SMR에 1,400억, 연료전지 700억, 3D 프린터, 수력, 태양광 등의 700억 가량 투자를 하면서 기존 SMR 보유 기술의 고도화 및 핵심 신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향후 수소는 물론 해상풍력, 가스터빈, SMR 등 친환경 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서 봤었던 테스나 이런 이슈도 그렇고, 그리고 5년간 신사업에 8천억 이상 투자건도 그렇고 좀 재무적으로 안정화를 좀 꽤 하면서 동시에 이런 투자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로운 이제 먹거리와 좀 차근차근 신사업에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힘을 쏟아낼 작정이구나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기존 원전이라던가 SMR 수주 소식들이 좀 터져준다면 회사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를 좀 해볼게요. 오늘 외인이 35만 주 순매수, 그리고 개인이 34만 주 이탈, 기관이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한 5천 주 가량 순매수, 프로그램이 35만 주 가량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과 그리고 기관 프로그램이 순매수가 이어졌지만
주가를 플러스로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주요 외국계 수급이었던 JP모건도 오늘 14만 주가량 이탈하면서 주가를 좀 올릴 생각은 적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겠죠.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건 기간이 연말부터 좀 2달 가까이 이렇게 매도세를 보여주다가 최근 3일 동안 또 매수로 전환점을 맞이했고 연기금을 중심으로 보험과 투신도 이렇게 4일 연속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부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오늘 7만 1천 주 매도로 최근에 비해서 매도세를 좀 줄였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들어올 생각은 없어 보이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매도를 보시면 비율이 상당히 이상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통 5% 미만으로 들어오면 공매도 괜찮은 수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공매도 상위권에 속해 있는 두산중공업이 오늘 3%를 기록했다. 지금은 주가를 뺄 생각이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 수량도 15만 8천 주로 상당히 좀 줄은 상황인데요. 한창 공매를 많이 이렇게 때리면서 주가를 좀 누른 이후에 공매량을 최근에 좀 줄여 나가면서 좀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좀 부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차 같은 경우도 어제자 기준 100만 주 이상 좀 상환이 되었고 잔고 수량도 6,500만 주로 소폭 감소, 그리고 잔고 금액은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걱정할 수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거의 1조 4천억까지 좀 늘어났는데 현재는 1조 2천억 정도로 좀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잔고 수량도 이렇게 좀 감소하고 대차적인 부분도 많이 상환이 되면서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빌려놓은 공매도 이외에 앞으로 나올 공매도는 좀 단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이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4일 동안 완벽하게 이렇게 V자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20%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약간 하락을 해서 18,600원 마이너스 1.5% 정도 이렇게 마감이 되었는데요. 상승 추세를 탈 수 있을 때 19,000원을 뚫고 또 박스권 저항 라인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은 그림인데 일단은 오늘 조정은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크게 의미를 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이렇게 개파락을 했죠. 그리고 좀 어려운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끝내고 최근 들어서 주가를 이렇게 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매수세가 붙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주가가 조금 더 상승폭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래량적인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지난 2개월 동안 거래량을 봤을 때 서서히 거래량도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좀 강력한 호재가 한번 나온다면 또 2만원 구간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공매 비율이 최근에 좀 많이 줄어들면서 현재 주가를 좀 크게 누를 생각은 없어 보이고 이전에 박스권 이 구간을 계속 지켜나가는 흐름이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응 없이 일단 3월 4일 그리고 3월 9일 대선까지 좀 흐름 지켜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중공업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로 진행드린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도입에 나와 있는 번호나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